지금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얘기 들어보셨나요? 앞으로는 단순한 통원 수술이라도 비중적 비급여 항목에 본인 부담금이 무려 50%까지나 올라갈 예정입니다. 즉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손보험 하나로는 부족하고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실손보험이 어떻게 바뀔지, 또 수술비 보험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지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험료부터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수술비 보험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특약들이 있는지 세 가지 순서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공개 전 실비보험은요 2013년 4월 이후에 2세대 실비부터 재가입 주기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2세대 실비와 3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15년 후 미래에 있는 실비로 강제 재가입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4세대는 5년을 가장 짧은 재가입 주기로 가지고 있어요. 오늘 계속 언급해드릴 내용이 바로 이번에 바뀌는 5세대 실비 보장 내용의 축소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년마다, 5년마다. 근데 이후에 나오는 6세대, 7세대가 나오더라도 보장 내용이 기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비갱신형 보험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실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냐? 제가 실제 설계안을 기준으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설계한 거는 30세 남성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질병 수술비 50만 원, 상해 수술비 50만 원, 그리고 1에서 5정 수술비랑 엔대 수술비까지 모두 포함한 기본 플랜이에요. 한 달 보험료가 3748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다라고 하시면 26,298원까지도 보험료가 낮아져요. 생각보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꽤 넓은 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기에는 이 건강검진이나 위, 대장, 내시경 수술도 대비하면 좋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 보장을 부족하지 않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40세 남성 기준으로 넘어가 볼까요? 36,243원이 나왔고요. 10년 고지형은 36,611원이 나왔네요. 뭐 40세 남성이나 30세 남성이나 3만 원 정도 언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혈관 관련 수술, 척추 관련 수술까지 대비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엔대 질병 수술비 특약을 꼭 포함시키는 걸 추천드려요. 이 정도면은 실손 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5세대 실손 시대에도 부담 없이 유지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까 계속 제가 언급해드리고 있죠. 10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으면 더 저렴하다고요. 요새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10년 이내 입원 수술 유무에 따라서 9년, 8년, 6년, 7년 이렇게 1년 단위로 더 저렴해지는 플랜도 있고요. 내가 이런 만성 질환이 없고 예전에 내가 다친 적이 있어서 입원을 했었어. 이런 분들로 저렴한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다 비교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보험료를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수술비 보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을 때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받는 보험이에요. 근데 여기서 수술하면 어차피 실손해서도 지급받지 않나?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실손보험의 통원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통원을 해서 받는 수술인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장받는 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30만 원 이 정도가 최대입니다. 자, 그리고 비급여 부담액이 30%죠. 4세대 실손 기준으로.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의 30%라는 이 자기 부담금이 나중에 5세대가 나오면 비중증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50%까지 부담금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는 내가 100만 원이 나온다 했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해서 30%인 30만 원은 내가 부담하면 됐는데 이제 5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실손보험이라는 게 갱신형이기도 하고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가입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비갱신형으로 가입 가능하고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죠. 입통원 구분 없이 설정한 가입 금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급여도 동일한 보장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 이 5세대 실손 변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술비 특약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해 질병 수술비예요. 몇 가지 면책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질병이나 상해 수술 시에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장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질병 수술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장한다는 보통
30에서 50만 원을 제가 이제 구성을 해 드려요. 근데 나는 좀 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많이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100만 원 플랜, 200만 원 플랜, 300만 원 플랜도 많이 설정해 드립니다. 장점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어요. 다신 단점은 보험료가 그만큼 비싼 편입니다. 자, 다음은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예요. 수술 기법에 따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방금 나왔던 질병 상해 수술비랑은 또 지급 방식이 좀 다릅니다. 1에서 5종 수술비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수술비를 지급을 하고 1종부터 5종까지 우리가 원하는 보험금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장점으로 보자면 보장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하고 중대한 수술 시에 더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은 수술 기법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1에서 3종 수술은 보장 금액이 좀 적습니다. 자, 엔대 수술비인데요. 수술 시에 정해진 질병 코드대로 보장하는 특약이에요. 보장 내용은 질병 코드에 따라 수술이 보장돼서 장점으로 봤을 때는 관열, 비관열 수술 구분 없이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대비하시는 분들께서 특히나 원하시더라고요. 자, 다음은 주의사항을요, 저희가 Q&A 방식으로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요? 최근에는 다양한 고지사항이 출시되면서 뭐 입원이나 수술, 진단이나 약 처방 이렇게 여러 이력이 있는 분들도 상황에 맞는 플랜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번 수술받아도 모두 보장하나요? 뭐 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는 일반적으로 일회성 지급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진단비는 한 번 받고 사라지는데 수술비는 약관의 면책사항이 아니라면 반복 보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은 실손이나 진단비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장이에요. 특히나 앞으로 5세대 실손 시대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연락처나 고정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세요. 저희 팩트체크 전문가팀이 1대1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MS금융 온라인연구소의 이미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